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에서는 KBS가 추적한 새로운 성범죄를 고발합니다. 4년 전 N번방 사건 뒤에도 더 은밀하고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를 쫓아서 KBS는 지난해 성착취범 L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L은 결국 몇 달 전에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드릴 문제는 성착취와 불법 사금융이 섞인 신종 범죄입니다. 취재진은 이걸 성착취 추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돈이 급한 사람에게 사진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대출에 필요한 인증 절차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더치입니다. 돈 빌린 사람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에 지인들의 연락처로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살인적인 이자도 요구하는데 못 갚으면 실제 성착취 영상을 받아내 퍼뜨리는 겁니다. 주로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걸려들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실태를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여성 김모 씨. 지난해 초 급하게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생활비, 아빠 뭐 병원비 이렇게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은행에서는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하셔서 결국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에 문의를 넣게 됐습니다. 합법 등록업체라는 곳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고 그중 한 곳에서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무담보인 대신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지인들 연락처가 필요하다면서 지인 집 주소, 지인 이름, 직장명까지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단 일주일 만에 갚을 돈이 2배가 됐습니다. 다급한 맘에 다른 업체에서도 돈을 빌려 일부를 상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연체료 시간당 20만씩은 붙이셔야지. 이거 안 받으시면 직장 그냥 잘리게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율의 빚 독촉과 협박, 지인들에게까지 전가됐는데 대출 당시 요구했던 연락처가 바로 여기에 이용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한 시간에 뭐 15만 원인가 한 20만 원 더 올리겠다. 직장 동료한테는 욕설까지 하면서 이 돈을 그러니까 빌렸는데 또 안 갚아서 결국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갚을 돈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김 씨에게 사채업자들은 성착취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텔레그램 쪽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은 기한 늦춰주겠다. 동생 초등학교까지 찾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한 연장 등을 미끼로 계속해서 성착취의 강도만 높아져 갔습니다. 영상을 거울 대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건 안 되고 하는 모습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또 해서 올렸는데 그 방이 아예 폭파가 된 거죠. 1분 안에 방이 폭파되어서 가족들의 일상까지도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뭐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웃음겨 2개 이제 나 그게 소리가 엄청 됐어요. 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영상은 누구한테 있는데 이랬더만 자기 친구한테 있대요. 영상은 하나 가지고 영상을 다 달려온 거예요.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처리 결과는 무혐의 종결이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서 그 한 거 아니냐. 누가 이거 자발적으로 이걸 사진 찍는 뭐 영상 보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성착취 추심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20대 남성 김모 씨. SNS 계정을 담보로 15만 원을 빌린 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연속으로 120통이가 찍혀 있었어가지고 그걸 안 받으면은 지인들한테 한 명씩 똑같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죽이겠다. 나체 사진을 보내면 멈추겠단 말에 허겁지겁 사진을 보냈지만 사채업자들은 김 씨의 신상과 사진을 넣은 지명수배 전단까지 만들었고 이를 지인들 SNS에 뿌려댔습니다. 팔로우돼 있는 지인들 태그해서 2시까지 안 보내면 유포한다 했는데 전부 다 유포가 된 상태였어서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KBS가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한 성착취 추심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온라인상에 퍼졌을 때 그 피해가 더 광역화되고 또는 장기화된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고리사체와 성착취, 이중의 고통으로 피해자들을 올가매는 이 범죄는 여러 일당이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 기자, 사례를 보니까 시작이 15만 원, 20만 원 이렇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급한 사정을 노린 거네요.
네, 아주 가벼운 그리고 네. 일반적인 소액 대출인 척 돈을 빌려주고는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성착취의 올가미를 씌우는 수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채무자가 합법금융인 줄 알고 이제 A라는 업체에서 돈을 빌립니다. 네. 그러면 이 이자가 빠르게 불어날 테고 그리고 갚으라는 독촉이 오겠죠. 네. 근데 이제 제때 갚지 못하면 다른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업체 B 업체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일단 거기서라도 돈을 빌려서 갚아라. 네. 예, 이제 이렇게 돌려막기가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괴롭히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뭐 이자 좀 깎아줄까, 뭐 상환 기간 좀 늦춰줄까 이러면서 이제 성착취 영상, 그런 사진 등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아까 뭐 순식간에 뭐 전화를 120통 걸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사방에서 조여가는 게 N번방을 떠오르게 합니다. 수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수사망을 피해가는 것 또한 그 N번방 닮은 꼴이거든요. 네. 예, 삽취업자들이 일단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성착취 자료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을 소위 폭파한다 그러죠.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계정을 탈퇴하기도 하고요. 또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 이런 것도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서될 만한 건 다 없앤다는 얘기인데 이 취재 과정에서 실마리를 잡은 건 없을까요? 네, 눈에 띄는 이름들이 몇 가지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이게 물론 실명은 아니겠지만 뭐 하강민, 백팀장, 최도하 이런 이름들이 SNS 상에서 이제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네. 예, 이런 사건에서 중복 등장한 이름들입니다. 예,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과정, 그리고 돌려막기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 들어온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접촉하거나 확인한 피해자만 수십 명입니다. 네. 이 불법 추심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거기 회원만 해도 600명이 넘고요. 아마 그쪽에도 추가적인 성착취 추심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그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법리 적용도 좀 허술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성착취물을 매개로 한 불법 추심이 이게 적발이 돼도 대법법 위반이나 불법 추심으로 처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불법 사금융에 뭐 성착취, 성폭력, 그리고 스토킹 등 여러 가지 범죄 형태가 결합한 그러네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법 적용을 넓히거나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서민들을 노린 범죄인 만큼 전세 사기 때처럼 전담 수사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최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